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대로 열반이고, 번뇌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열반이고, 이 자리를 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참나라고 하는 것뿐이다. 참나란 말에 또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언어가 문제가 있어요. 결국 우리 지금 이 하는 모든 건 언어죠. 근데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언어의 문제점 하나 알고 가시는 게, 이게 중간학파라든가 수많은 이상한 궤변론자들의 그 궤설에 안 빠지는 비결입니다. 언어는 결국 뭔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펜. 아니면 뭐 우리가 제일 쉬운,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정의는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논리학적으로 유개념과 종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종개념이라는 건요, 개별 개념이에요. 개별 개념들인데, 개별 개념을 포함하는 게 유개념이에요. 더 커요. 자, 요게 A면 요게 B라고 할게요. A 그룹 안에 B 그룹이 있어요. C 그룹도 있어요. 그럼 이게 종 개념이에요. 종자입니다. 이거 종류 합치면 종류가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눠 쓴 거예요. 종 개념, 유 개념. 그러면 이 종들 간의 차이가 종차라 그래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되면, 지금 유라는 것도 불교적으로 보면 자성이에요. 종들도 다 자성이에요. 종차라는 것도 다 자성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언어를 쓴다는 건요, 이미 자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성은 고정, 불변하는 어떤 독립된 실체,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데아. 근데 여러분, 이데아 없이는요,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 자체도 못해요, 실제로. 뭐냐면, 사람과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중간학파 같은 불교학파는 전혀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자성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이제 제가 중간학파, 달라이라마 쪽에 그 중간학파를 제일 많이 거론한 이유가, 이 중간학파의 핵심 이론은요, 무자성입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무자성. 중간은 자성이 없다. 즉,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현상계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자, 그럼 이 말이 맞아요. 육근의 세계는 무상하게 연기로 굴러가는데, 같은 말입니다. 인과로 연기한다는 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불변이 아니다. 뭐 연기한다는 서로 상호 우전적이니까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저게 있어서 이게 있으니까. 그럼 해와 달이면 해가 있어 달이 있다, 만약에 낮이 있어 밤이 있다 이러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다는 거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럼 고정돼 있지 않다, 계속 변한다는 얘기고, 변한다, 고정돼 있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 그럼 실체가 없다. 자, 중간학파 말이 현상계만 관찰해 보면 맞아요. 없으니까 실제로 인연만 있지, 인연의 생멸만 있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는 것 같죠? 그럼 이데아가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철학이 쉬우면 저기 이데아니 뭐니 하는 게 철학에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도 아니고 지금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뭔가, 여러분 언어를 붙이지 않고 경험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언어를 붙이지 않고 경험했는데 뭔가 카테고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경험하는 그 대상도. 내 가족들이 뭔가 가족들이라는 뭔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났으면 사람이라는 뭔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모르지만 그냥 언어를 안 쓰고 경험했더라도, 동물은 동물, 식물은 식물, 그렇죠? 물질은 물질, 시간은 시간, 공간은 공간, 다 달라요. 이게 자성이에요. 자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성은 있어요. 자성이 없는데 왜 우주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펼쳐져요? 자성이 없다는 논리는요, 제일 허망한 게, 그럼 인간과 동물의 차이도 없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는. 인연 따라 잠시 이런 모습이다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런 철학은 사실 철학도 아닌 거예요. 중간론 같은 철학은요, 철학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만 설명해요? 무상하게 변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이 철학은 뭘 얘기하냐? 남들이 어떤 철학적 주제를 할 때 까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아, 우주에 뭐 이렇게 신이 있는 것 같아. 자, 따져봅시다. 신이 자성일까요? 자성이 있을까요? 자, 그런 어려운 얘기 말고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을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이러고 또 중간 논리 붙여볼까요? 자, 인간을 정의하려면 인간이라는 게 종개념이 돼요, 이때는. 그럼 이 개념보다 더 크기만 하면 유개념이죠. 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면. 동물이다. 그럼 보세요. 동물 중에 인간도 있죠. 그렇죠? 그럼 곤충도 있겠죠. 그러면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에요? 이성적 동물이다. 그럼 이게 종차예요. 다른 종과의 차별성이에요. 다른 종과의 차별성. 이성적이라는 것도 자성이에요. 동물이라는 것도 자성이에요. 구분되는 건 다 자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자적인 성질이 있는 건 다 자성이에요. 인간도 자성이에요. 이걸 중간학파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진리 같지? 그럼 인간이 자성이라면 자성은 고정, 불변, 독립의 실체인데 인간이 고정, 불변, 독립의 실체라고 인간이? 그럼 현실에서 만나는 인간은 없잖아요. 고정, 불변, 독립의 인간이. 땡, 그 가짜, 판명, 무자성. 이성적이라고? 한번 이성이라는 건 영원 이성이어야 되는데 고정, 불변, 독립이니까. 그럼 인간이 감성적이면 안 되네. 땡. 동물이라고? 계속 움직일 것 같냐? 땡. 계속 생명이 있을 것 같냐? 죽을 거 아니냐? 자성 없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느끼세요? 이데아의 세계는요, 자성이라는 거는 일단 추상적인 세계에서 기능하는 건데 개별 구체적 세계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차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없다고 주장하고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현실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요, 이데아의 세계에 빨대를 꽂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데아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사물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탁월한 겁니다. 탁월한 이성을 갖춰가지고 인간이요, 알아차림의 세계, 불변의 세계만 존재하는 정보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언어로 끌어내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성적 동물이라면 동물이라는 이데아도 현실에 없고요. 인간이라는 이데아도 현실에 없고요. 이성이라는 이데아도 현실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무상하게 연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불변의 세계에서 다 나온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중간학파예요. 이분들한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간단하게 이 알아차림의 세계에 애초에 유식학에서 말하는 불변의 종자가 없다면 왜 이 우주에는 시간과 공간과 이런 인간, 이 모든 물질이 질서정연하게 창조됐을까요? 이 부분은 설명 못 해줍니다. 무상하게 그 진화론 같아요. 무상하게 진화하다가 우연히 생겼어. 끝. 우주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끝.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인간이면 인간의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것 같으세요? 불변이. 요 감각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철학자들은 이데아를 바로 얘기한 분들은 이 다 보편적 신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우주적 진리가 있다가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분명히 이 안에 우주적 정보가 있다가 시공 안에, 시공 밖에 있는 정보가 시공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꼭 시공 안에 똑같이 굴러가요. 추나추동이 펼쳐져요. 근데 추나추동의 이데아가 어떤 작용을 해서 시공 안에서 꼭 추나추동을 구현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성리학자,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은 이기론으로 설명한 거죠. 이니에지의 원리가 기운을 통해서 꼭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연결해주는 매체가 기예요. 시공 초월한 세계와 시공 안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게 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서양 같으면 하느님이, 신이 해결해줬어요. 신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근대 철학 오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복잡한 문제에 봉착한 거죠. 특히 과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폐지하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 논이랑 중간학파가 참 닮아 있습니다. 불교 안에 있는 정말 과학적인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하나도 설정 안 하니까 결국 왜 이런 게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줍니다. 다만 오로지 뭐만 잊혀요? 무자성.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데 왜 동물은 동물로 낳고 식물은 식물로 인간은 인간으로 낳고 그 정보들이 왜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규정 속에서 살아가는 건 뭐냐. 누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불리는 고도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냐.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종교나 철학을 막론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가 제가 얘기하는 진짜 철학자들이에요. 이데아의 세계를 논할 수 있어야.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이데아가 어디 있어요? 신의 세계에 있어요. 신을 체험해야 돼요. 신을 체험하고.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개별 구체적 삶을 배후에 보편 법칙이 있고 그 보편 법칙 배후에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는 여기 있는 거고요. 보세요. 이데아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원천적으로. 인간의 정보가 여기 있으면 현상계에서 인연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져요. 뭔가 인간을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인간에 관한 모든 법칙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실제 인간이에요. 그래서 개별 구체적 사물은 인간이고 인간 속에서 관찰되는 보편 법칙, 의학적이건 뭐든 심리적이건 법칙들은 그게 보편 법칙이고 그 너머에 동굴 밖에 나가면 시공 밖에 나가면 원형의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어려우시면 이게 형이상하게 되게 취미가 없으신 건데 이런 분들이 딱 즐기기 좋은 게 중간학파인 거예요. 다 깨버리니까. 그래서 평소에 친구들이 자꾸 이데아니 뭐니 하고 나를 놀렸다. 어느 날 내가 중간학파를 들었다. 끝난 거죠. 이 새끼들 다 헛지랄하고 있어. 무자성이야 이것들. 이게 끝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 때 경험했던 운동권하고 똑같아요. 유물론자들하고. 제가 대학 때 가면 팜플렛 같은 철학책들 많아요. 뭐 철학의 ABC 막 보면 뭔 내용이냐면 딱 이제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유물론자와 관념론자. 관념론자는 뭐냐? 이데아를 주장한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한다. 유물론자. 오직 이 세계는 변화할 뿐이며 변화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법칙, 변증법밖에 없다고 한다. 그대로 적용하면 맞아요. 중간학파. 참나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존재하는 건 영기법밖에 없다. 불변하는 거. 참나니 뭐니 얘기하는 것들은 다 관념론자다. 다 부정. 끝. 이렇게 보면 티벳 중간학파랑 여기 공산주의 유물론, 변증법 유물론과는 딱 만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그렇죠? 이쪽 영기법적인 뭐죠? 중간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에 속아가지고 이런 불교에 속아서 참나 없네 막 하면 이지랄 하면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그런 말 하고 계시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선사들이. 아, 부처는 제가 봤는데요, 부처는 없던데요. 아, 부처가 없다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선사들. 지금 저 알아차리는 의식이 부처인데 내가 다 알아차려 보니까 부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자, 언어의 세계는 따라서 불변의 자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이데아의 세계에 빨대를 꽂지 않으면 언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어를 언어화해놓고 보면 허점이 생긴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개별 구체적 사물인데 언어는 보편 추상적이에요. 이미. 이 갭을 이용해서 이 갭을 공격해가지고 자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뿌듯해하는 게 중간론이다. 사실은 깨닫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기서. 원래 언어는 이렇게 불확실한 겁니다. 언어는 불변의 세계에 빨대를 꽂아야 되니까 불확실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인간입니다. 이미 불확실해요. 인간이란 건 보편 추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보편 추상적인 인간을 개별 구체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인간이다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존재들만 경험했어요. 근데 누구 만나고 왔냐면 그 사람 만나고 왔지. 뭘 만난 거야?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요? 이런 거예요. 이 허점을 지적해가지고 공격해서 다 무상하고 영원한 건 없다 입증하고 무자성 도장 꽉 찍고 끝내는 게. 그래서 무자성이니까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끝.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면요. 부처님 지금까지 성인으로 존경도 못 받았어요.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 됐겠죠. 알아차림, 빛나는 무한 광명 의식을 얘기했어요.
이 알아차린 자리. 이게 있으니까 내가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탐진치의 세계를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였죠. 예. 쉬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게 언어, 이것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안 하다예요. 왜 언어가 문제인지. 언어는 애초에 문제예요. 왜? 보편추상적인 개념들을 갖고 와서 놀아요. 그리고 보편추상적 개념은 불변의 이데아를 전제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변하는 자성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파이돈 같은 게 좀 설득력이 없는 소크라테스가 영원 불멸론을 주장해요. 왜 설득력이 없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주장해요. 인간은 이제 소크라테스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막 소크라테스 죽는다고 걱정하니까 인간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화두를 던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영혼은 뭐냐? 속성이 뭐냐? 살아있는 거죠. 자, 영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그 의식이다. 생명이다. 그럼 살아있는 생명이 죽을 수가 있냐? 어떠세요? 머리로 납득되는데 하나도 안 와닿죠. 자, 지금 나 살아있지. 영혼이란 건 살아있다. 내가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은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명이잖아요. 그럼 살아있는다는 속성은 그 언어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지 않아요? 고정, 불변, 독립이죠.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만 있잖아요. 뜻만. 그럼 영혼은 살아있겠냐, 죽겠냐? 살아있겠네요. 이제 제자들이 마지못해 동의하면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죽지 않는데요. 좀 위로받으시는 게 있나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개별 구체적 세계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보편추상적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너 나한테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살아계시죠. 자, 그럼 나의 속성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살아있다는 거는 계속 살아있지 않겠냐? 왜냐면 그 정의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니까. 영혼은 살아있어야죠. 살아서 그 생각, 감정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영혼은 살아있어야죠. 그럼 네가 이미 못 죽게 했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식 논리가 파이돈에 나옵니다. 들으시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건 이거예요. 그런 논리를 깨려고 나온 게 중간입니다. 그 말장난이다. 존재하는 건 다 생멸할 뿐이다. 이런 반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방편이고 중간론도 방편으로 봐야지 저기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시고. 이게 신기한 게요. 여러분이 철학을 알건 모르건 법을 알건 모르건 막 철알 법알 그래도 제 얘기 들으시면 찜찜하다는 거 알아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에 신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지 않고 그 신성 안에 보편적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다면 제 얘기 듣고 그게 뭐가 문제죠? 이런 분도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 똑같이 다 찜찜하다고 느끼죠? 보편적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유 종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의식 안에는 불변의 종자가 있어요. 그게 이데아예요. 이런 얘기하면 벌써 형이상학적이 돼버리잖아요. 석가모니가 이런 게 싫어서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해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나친 형이하학이 불교라는 형이하학적 불교론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연기법만을 불교로 아는. 그래서 결국 열반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누군가가 열반에 도달했다면 끌어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참나를 깨달았다고? 참나라 하면 그쵸? 영원한 난데 너가 영원하지 않다고? 나라 하면 모름지기 오온인데 오온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한데 따라서 나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다. 근데 참나라고? 그 말은 거짓이다. 무자성. 그래서 따라서 너는 참나가 없다. 그럼 납득되세요? 깨어있는데 계속. 참나가 계속 느껴지는데 그러네. 내가 없는 걸 느꼈네. 미안하다. 이러시고 사죄하고 끝내실 거예요. 뭐 이상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지금 불교가 겪는 진단해 본 것 뿐입니다. 제가. 단순히 불교 알자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해야 됩니다. 철학을 안 하면요. 과학이 헤맬 때 또 철학이 빛을 주고 해야 돼요. 과학도 다 철학이 빛을 줘서 과학도 발전한 거고. 처음 과학자들 다 철학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또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데 철학이 제 역할을 못하면 과학도 또 답을 잃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됐는데 인간이 뭔지 몰라요. 이것도 철학 잘못이죠. 과학 잘못은 아니죠. 철학 잘못이지. 인간이 뭔지 왜 정확히 못 밝혔는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서로 공조한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이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기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은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또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경험하는 건 육군밖에 없고요. 육군도 돌아보면은 요거 지금 여기 생각, 감정, 작용 요거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오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신이 우주다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쓴 책, 힌두교 베이스로 과학자들이 쓴 책을 봐도 놀라울 정도로 결국 유식학이나 서양 철학에서 유식학에 해당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과학적 언어만 쓰고 있지요. 핵심 주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쇼펜하우어가 해놓은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 다시 보시는 것도 철학이 어떤 답을 내렸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과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한 게 왜 똑같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양자 하나를 그 당신이 우주다의 그 책에서 양자를 정확히 내 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양자도 내 의식의 대상일, 표상일 뿐인데 내 의식에 떠오른 표상일 뿐이라고 알고 접근하는 거랑 내 밖에 양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또 팩트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이게 다 지금 과학적인 거예요. 철학이면서 과학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경험하는 건 육군밖에 없는데 이 육군작용에다가 언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언어를 근데 언어의 특징이 뭐였죠? 고정, 불변, 독립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어로 사물을 이해해버리는 순간 밖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건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오감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냥 이걸 경험했어요. 촉감 정보, 촉감 정보, 맛 정보, 소리 정보 다양한 게 왔을 뿐이에요. 이거를 펜이라고 해버리면서 여러분 펜하고 확 멀어지는 겁니다. 펜 하면서 나 밖에 펜이 있는 거예요. 고정불변에 영원히 펜일 것 같은 존재가 하나 등장. 영원한 펜이 있다라고 내 법규에서는 규정돼 버린 거죠. 이거를 불교식으로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집. 법에 대한 잘못된 집착. 내가 여기서 또 생각 중에 하나가 에고의식이 생겨나서 이거 아집이에요. 내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 집착, 아집. 존재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 집착, 법집. 요거 깨는 게 법공. 이거 깨는 게 아공이거든요. 그래서 아공, 법공 얻어서 자유 얻자는 게 불교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 아공과 아공, 법공을 얻으려면 이공이라고 하죠. 이게 이공인데 이공을 얻어서 깨닫는 게 뭐냐? 열반 진여의 세계예요. 진여의 세계. 결국 이거 깨달아요. 일체가 의식의 작용이란 거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공, 법공까지. 법집도 이해되시죠? 법집의 언어가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어가 딱 규정해버리면서 나랑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동물 하면서 그냥 동물이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영원히 일정한 법칙으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데아의 세계에 개별 구체적 사물을 이데아의 세계에 결합시켜버리면 보편추상적인 개념이 나와버려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개별 구체적, 경험하는 건 개별 구체적 사물인데 머릿속에서는 그 사물을 보편추상적으로 인식하니까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허점을 캐가지고 요거를 집요하게 파가지고 무자성 아니냐? 영원불멸한 게 어딨냐? 그건 언어의 한계를 깬 거에 불과해요. 언어는 원래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데아의 세계가 없고 참나의 세계, 알아차리는 세계가 없다는 근거는 안 돼요. 현상계가 연기로 돌아가서 고정불변 실체가 없다는 얘기랑 진짜 고정불변 실체가 현상계를 초월해서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이렇게 깨가지고 일체 만법은 무자성이 공이니까
이게 법공이라고 주장하는 게 중간학파의 법공입니다. 좀 이상한 법공이죠. 일체만법은 연기하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다. 제가 얘기하는 공은 그게 아닙니다. 일체는 참나의 작용인데 언어화되면서 법집이 생기고 나라고 하는 이것도 언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 밖에 있는 타자가 아와 비아가 쫙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 이것들을 깨는 게 아공법공이고 그럼으로써 진여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견성을 하고 우리가 진여 열반을 체득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기본이다. 왜? 석가모니도 일체라고 하는 거는 육근밖에 없다 그랬어요. 존재하는 세계, 객관 세계를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일체 세계란 뭡니까? 아, 그건 육근작용이다 그랬어요. 교재 다 있어요. 그때 우리 읽어드렸나요? 예, 육근작용. 육근밖에 없다. 그럼 벌써 여기서 부처님도 일체를 의식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건 남방불교 분들은요, 알아차리면 알 수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더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아요, 법공을. 다만, 남방불교에서는. 아공에 포인트를 둡니다, 남방불교는.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쪽으로 석가모니가 처음에 방편을 그렇게 썼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연구하지 마. 우주에 대해 관심 갖지 마. 너가 괴롭잖아. 괴로운 너를 해방시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공의 포인트를 뒀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공의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현상계가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그 법공 차원의 연구보다는 무상고 무아라는 것만 주로 연구합니다. 즉, 이 현상계는 무상하다,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 부분만 주로 연구해서 현상계를 초월해서 탐진치의 세계를 떠나면 어디예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 이게 아공만 주로 강조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남방불교 이론들은 주로 아공을 팝니다. 내려놓아야 할 대상으로 주로 접근하지, 그것들의 본질이 사실은 아는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데 초점을 안 두고 그것들은 무상하니까 내려놔야 된다. 그것들은 사실 실체가 없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 차이가 아공, 법공 두 흐름의 차이를 만든 것뿐이고요. 이 법공을 제일 강조한 경전이 반야신경 같은 거고요. 오온이 공하다. 오온 계공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쪽은 남방불교 가르침으로 주로 가서 아공, 에고, 사실은 나라고 하는 고정된 나가 없다. 무상고 무하다라는 것만 주로 강조하게 되고, 이쪽은 만법 유식, 일체 유심 같은 이런 유식학이나 화엄종 같은 일체 유심을 주장하는 화엄종이나 만법은 사실 다 오직 의식의 작용이라는 유식학 같은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중간론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법공을 주장한 거예요. 그냥 무자성이 법공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랑 되게 유사해지죠. 그냥 마음법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주장만 하는 거랑 이 법공이랑 유사하지 이 법공이랑은 유사하지 않죠. 그래서 중간학파는 초기 불교부터 이미 법공이 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재범무화가 법공이다. 그러니까 재범무화식 법공이 중간학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엄종이나 유식학파는 일체는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이렇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육군의 세계를 잠깐 통찰을 해보면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언어가 붙어서 문제가 일어난다.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게 중간학파다. 그 점은 대단한데 언어의 한계를 지적했을 뿐이지 언어를 초월한 진실의 세계에서 영원 불변한 게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 적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 아는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 진여의 세계는요, 무조건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 펜으로 보였잖아요. 나 밖에 펜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펜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펜을 알아차려 보세요. 나의 대상으로만 지금 존재합니다. 깨어서 알아차리고 보면요. 이건 아공, 법공을 떠나서 이 펜은 지금 나의 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펜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사라져요. 하지만 알아차림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알아차림이 참나고 이걸 알아차리는 의식이 오온이고 이건 오온의 대상으로서 물질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